안녕하세요. 연희동 미민의 대표 그레이너 레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이용할 때 무는 강아지 도대체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개를 가르치는 일을 접했을 때 저도 혼란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어떤 훈련사는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혼을 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아지한테 절대로 처벌을 사용하면 안 된다, 무조건 칭찬과 보상을 사용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사용하고 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를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바로 과학이었습니다. 일단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가장 안전한가, 이걸 이렇게 고민을 하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데가 과학이 아닐까 싶어요. 검증된 지식, 그렇죠? 그래서 이 안 된다고 혼내면서 강아지의 이용을 가르치는 방식과 칭찬으로 가르치는 방식, 이거 두 가지를 제가 사견 하나도 넣지 않고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잖아요. 좀 머릿속을 정리를 하고 나한테 어떤 교육 방식이 더 맞는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비슷합니다. 강아지들이 물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고 미용을 받아들인다. 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부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행동학 이론의 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고요. 각각의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강아지의 몸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놓고 보기보다는 효과가 있냐 없냐로 보면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물고 해도 내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걔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몸이 풀어지는 것 자체가 얘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강화물로서의 역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하고 행동을 멈추면 이제 몸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약간의 칭찬도 해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미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홍수법, 부적 강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일단은 무는 상황을 만들고요. 그리고 물거나 발버둥 칠 때마다 강아지를 혼냅니다. 예를 들어서 앙 했을 때 안 돼! 한다거나 앙 했을 때 한다거나 안 됐을 때 이렇게 약간 날카롭고 강한 톤의 소리를 내어서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다거나, 때로는 물리적인 보정 도구, 초크 체인 우리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체인을 당겨서 안 된다는 걸 이제 육체적으로 처벌을 가해서 알려준다든지, 일반적인 목줄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핸드 체인이라고 해서 손으로 체인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신체에
강아지가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혐오 자극을 가해서 문제 행동을 멈추는 것. 이것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안 된다고 혼내기 쪽이 맞죠. 강아지한테 원하지 않는 강아지가 불편해하는 자극을 줘서 문제 행동을 멈추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 대신에 행동을 멈추면 나는 벗어날 수 있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은 정말 빠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당일이면 끝나다. 네, 보통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할 때요. 그냥 놔주지 않으면요. 정말 길게 발버둥 쳐도 1분 이상 그렇게 지속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미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처벌을 사용하는 방식은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몸에 불편한 자극을 주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불편한 자극을 줘서 이 행동을 멈출 뿐인 거지 얘가 실제로 원래 이 행동을 보이는 다른 원인들은 숨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서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다시 공격성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처벌을 사용하거나 홍수법, 부적 강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부작용이 개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다라는 건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강아지가 미용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저항을 해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저항을 포기해버린 상태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물고 발버둥 치는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 두려웠던 감정, 위협적이라는 감정,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몸이 구속되었던 경험에서 강아지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작용이 또 초래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하면 우울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용은 그냥 얌전하게 받게 됐지만 강아지가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보여지는 행동 자체는 물거나 발버둥 치는 행동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얘의 감정 상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태 그대로이고 그것이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금쪽 같은 내 느낌. 거기에서 이번에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친구가 나왔는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너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니? 라고 아무리 닥달을 해도 행동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태니까요. 강아지들 또한 학습된 무기력이 그런 식으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련 과정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되죠. 처벌이나 홍수법, 부적 강화 이런 방법들 모두 반려견에게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는 쇼크나 사망에 이르는 이런 사고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목욕 훈련을 받다가 시바이누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반려견이요. 공격성이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구속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은요. 사람에게도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든 포유류한테는 감정이 있고 개들 또한 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몸이 막 움직이는데 내 멋대로 할 수 없고 여기서 쌓여왔던 이 억눌린 분노가 다른 상황에서 공격성으로 표출되거나 아니면 원래 그냥 앙앙 이 정도 앙앙 하는 입질하는 정도였던 개가 다음번에는 무는 강도가 정말 피가 철철 날 정도로 세게 물게 된다든지
또는 으르렁거리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처벌을 받아온 개들은요, 다음번에는 이 으르렁거리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냥 곧바로 경고 없이 무는 아주 위험한 강아지가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용 상황 이외에 개가 언제 어떻게 공격성이 표출될지 모르는 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미용은 잘 받게 됐어. 미용은 꼼짝도 못하고 받게 됐는데 보호자랑 생활을 하면서 타인한테 갑작스럽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까 미용은 움직이지 않고 받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공격성을 보일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강아지랑 함께 살아간다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위험하지 않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훈련사 시저 밀란, 이분이 이런 처벌이나 홍수법 그리고 부적 강화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트레이너였는데, 이분들의 개들이 사람을 물어서 공격했던 사건도 일어났고, 그리고 서커스에서 동물들이 조련사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용은 문제없이 당일날 그냥 받게 되었을지 몰라도 다른 삶에서 다른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아주 많은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개가 미용을 받을 때 물거나 밟아주지 않고 미용을 받아들인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용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긍정 강화 교육을 통해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긍정 강화 교육이라고 하면은 긍정이 주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행복한, 해피한, 즐거운, 인도적인 요 정도 간식을 주면서 칭찬으로 어르고 달래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긍정 강화라는 건 어떤 자극을 더해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수를 높여준다라는 개념의 학습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긍정 강화 교육의 긍정은 해피한, 좋은, 긍정적인 간식 주면서 어르고 달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한다, 플러스의 의미를 가진 말에 불과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미용받을 때 물거나 밟아주시는 강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공격성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공격성의 원인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료적인 문제, 개가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또는 유전의 문제, 강압적인 교육 방식, 좌절감, 소유욕, 이렇게 아주 다양한 공격성의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을 받을 때 물거나 밟아동치고 오티즘 이런 문제 행동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 무조건 간식을 주면서 교육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원인에 따라 만약에 아픈 강아지였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교육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찾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긍정 강화 교육은 무조건 간식 주면서 칭찬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이 행동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보호자를 코칭하고 반려견을 트레이닝하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학습 이론과 심리학 지식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그것들을 교육의 근거로 삼는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긍정 강화 트레이너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이 긍정 강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긍정 강화 교육이다라고 명명이 되었긴 하지만 사실 긍정 강화 이론만 사용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일단은 긍정 강화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요. 특히 미용의 경우에서 일단 처벌이나 부적 강화, 홍수법 이런 방식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미용할 때 무는 반려견의 미용을 일단 하루 만에 끝낼 수는 없고요. 절대로.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연 단위로 제가 트레이닝을 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울에서 부산까지 브레이크 한 번도 밟지 않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를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는 엄청 빨리 도착을 하겠죠? 거의 날아가듯 가니까요. 하지만 자칫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 안전을 선택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긍정강화 교육 방식은 천천히 개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추어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빠르게 하지만 위험하게 목적지까지 가기보다는 안전하게 천천히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긍정강화 교육 방식으로 개에게 미용을 가르치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릴지라도 다른 행동 문제나 의료적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적고 안전하다는 것인데요. 개의 행동만 바뀌는 게 아니라 미용에 관한 감정이 달라지게 되니까 삶의 질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보호자랑 개랑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개를 트레이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호자가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교육의 성과가 유지되고 반려견이 즐겁게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보호자, 트레이너, 그리고 반려견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좋아지게 됩니다. 우선 긍정강화 교육의 목적은요, 무는 개, 발버둥 치는 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 지금 안전하다, 위협적이지 않다, 편안하다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미용할 때 물거나 발버둥 치는 개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친구들 대부분이 타인의 손길이나 도구,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자극이라고 인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스스로 이거 괜찮은 거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바꿔주는 교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교육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의 아이라고 할게요. 갑작스럽게 여기까지 진짜 오는 물에 아이를 빠뜨려 버린다면 이 아이가 이 다음번에 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거꾸로 발목 정도 오는 아주 얕은 물에서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물에 물감 떨어뜨려가지고 물감놀이 같은 거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 또는 또래 아이들이랑 같이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물에 대한 공포심을 즐거운 감정으로 바꿔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무릎, 그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가슴팍, 턱밑, 이런 식으로 물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미용 교육도 미용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에 강아지를 풍덩 빠뜨려버리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스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욕조 위로 올라와서 기다리면 칭찬을 한다든지, 그 상태에서 천천히 물을 조금씩 개가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자극을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반려견이 나 괜찮아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개가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때 이제 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긍정강화 교육 방식으로 미용할 때 무는 개를 가르친다면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반려견의 삶 전반을 고려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보호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부작용이 가장 적다는 장점이 있죠. 하루라도 빨리, 진짜 빨리 이 문제 행동을 고쳐내가지고 내가 얘의 미용을 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일 거예요. 근데 그치만 그게 아니라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 또는 보호자가 이 과정 전체를 반려견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야, 즐겁게 놀이하는 시간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교육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인내해야 되는 과정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미용할 때요, 물고 발버둥 치는 강아지의 교육의 목적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용할 때 물고 발버둥 치는 강아지의 감정 상태는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사실 빨리 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용을 할 때 개의 감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강아지가 편안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즐겁게 미용 과정에 참여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세 번째 방식인 긍정 강화 교육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가 미용을 받아들이길 원하시나요?